로이는 친구인 빌리에게 줄 우편물을 들고 그의 집을 찾았습니다. 평소처럼 두 번의 노크로 열려있는 문을 열고 들어간 그는 2층에서 들리는 아기의 울음소리에 빌리의 여자친구인 빌리진이 2층에 있다고 생각해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녀는 아기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사랑했으니깐요. 올라가며 그녀의 이름을 불러도 돌아오는 대답이 없어 이상함을 느끼긴 했지만 이때까지는 그녀가 그냥 못 들었으리라 생각했지 별다른 위화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기 침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쓰러져 있는 빌리진을 발견. 그녀가 안고 있는 아기는 별다른 상처가 없어 보였지만 정작 그녀의 머리에는 총상이 남아 있었고 어떠한 미동도 없었습니다. 사망한 건 그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출근했으리라 생각했던 빌리 역시 안방에서 총에 맞아 사망해 있었죠. 조용한 마을에서 일어난 끔찍한 범행에 경찰은 곧 조사에 들어갔고 얼마 안 가 그들과 마찰이 있었던 포터 가족을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젊은 나이 해병대에 입대해 베트남에서 복무했던 마빈 포터는 허리 부상으로 제대했지만 군에 있을 때 받았던 훈장은 그의 자랑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그에겐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있었으니 그것은 전직 CIA 요원이었다는 것. 물론 많은 이들이 믿지 않았지만 그의 아내인 바바라는 종종 CIA 시절에 비밀 임무를 맡았다고 자랑하는 남편의 말을 믿었습니다. 바바라는 엉뚱한 상상력을 가진 여성이었고 이 때문에 지인들과 자주 갈등을 겪었는데 그것은 딸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녀인 크리스티는 그런 어머니를 피해 학교를 졸업한 뒤 따로 나가 살았지만 차녀인 제넬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당뇨병을 앓아 몸이 좋지 않았고 거기에 항상 불안에 시달렸거든요. 또한 학습장애가 있어 또래 아이들과도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2005년 제넬이 20살이 되었을 때 포터 가족은 인구 2,500명 정도로 이뤄진 테네시 북동부에 있는 작은 마을 마운틴 시티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마을이다 보니 이웃끼리 서로 잘 알았고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에 주민들은 문을 잠그지 않고 생활했던 곳이었죠. 이 마을에서 자주 약국을 찾았던 제넬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트레이시라는 또래 여성과 친해졌는데 모든 사람과 두루 친했던 트레이시는 그룹에 그녀를 초대했고 제넬은 그러한 만남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가끔 모임에 참여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트레이시의 오빠인 빌리를 만나게 됐는데 잘생기고 친절하게 대하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빌리 진이라는 여자친구가 있었기에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전하지는 않았죠. 이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놀거리가 그리 많지 않았던 동네다 보니 제넬은 주로 집에서 인터넷을 했는데 예전에는 페이스북을 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트레이시의 영향으로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과도 잘 어울릴 줄 알았고 그들에게 페이스북 친구 요청을 하기도 할 정도로 친해져 있었으니깐요. 처음으로 페이스북에 친구라는 그룹을 만들기도 했던 그녀는 친구 요청을 보냈을 때 사람들이 수락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았고 지적 장애가 좀 있어 그다지 친구들을 사귀지 못했던 과거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녀에게 있어 페이스북은 이제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딸을 마빈과 바바라는 걱정이라는 핑계로 그녀의 페이스북을 자주 훔쳐보았습니다. 딸의 프라이버시 같은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직접 그녀의 계정으로 접속해 어떤 친구를 만들었는지, 그들과 무엇을 했는지, 그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등 여러모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죠. 30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빌리의 사촌인 제이미를 만났는데 둘은 어느새 데이트까지 할 정도로 가까워졌지만 이를 알게 된, 정확히는 감시했던 마빈과 바바라는 그녀가 그와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제이미는 그녀에게 몰래 휴대전화를 건네 연락하며 둘의 사이는 지속됐죠. 이 무렵 그녀가 짝사랑했던 빌리는 임신한 여자친구 빌리진과 동거하며 가정을 꾸렸는데 이 소식을 들은 제넬은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질투심에 분노했습니다. 몸은 30살이었지만 정신연령은 10대였던 그녀에게 사춘기라도 왔던 것일까요? 그녀는 페이스북에 빌리와 빌리진에 대한 욕설을 비롯해 그들의 아이에 대해 좋지 못한 내용까지 게시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이 싫었던 친구 몇 명이 페이스북 친구 그룹에서 나오자 제넬은 그 친구들을 동네에서 볼 때마다 다툼을 벌였는데 겨우 페이스북 친구를 끊었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시비를 걸었던 것도 어이없었지만 더 어이없는 것은 이런 상황에 부모인 마빈과 바바라까지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제넬과 친구를 끊었던 이들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심지어 경찰을 찾아가 온라인상에서 자기 딸이 괴롭힘을 당한다고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빌리와 빌리진의 아이가 태어났을 무렵 제넬의 질투는 더 심해졌습니다. 질투는 분노가 됐고 그녀는 자신의 분노를 페이스북 친구를 끊은 이들에게 폭언 전화를 하는 등으로 풀었습니다. 이러한 전화는 하루에 20통 이상 걸려오기도 했죠. 그녀의 빌리와 빌리진을 향한 분노는 마을 주민들이 알 정도로 유명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살해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범인으로 포터 가문이 지목됐고 제넬의 남자친구인 제이미까지 신문받게 되었습니다. 마빈과 바바라는 범행을 부인해 이미 동행을 거부했지만 제이미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까지 받으며 결국 진실을 말하고 말았죠. 2012년 1월 31일 이른 아침, 제넬은 제이미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아빠가 출발했나봐. 차 소리가 들려. 돌아오면 문자 줘. 제이미는 마빈과 만나 빌리의 집으로 갔고 출근을 준비하던 빌리를 살해. 총소리를 듣고 아기를 끌어안으며 보호한 빌리진까지 살해한 뒤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범행에 대해 자백했던 제이미는 CIA 요원인 크리스의 지시로 그들을 도운 것이라며 빨리 그를 불러달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혹시나 해서 확인했지만 그런 요원은 없었고 이를 알게 되자 제이미는 자신이 속았다며 좌절했죠. 그는 무엇을 속았던 것일까요? 크리스라고 불린 CIA 요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처음 크리스라는 인물과 접촉했던 이는 바바라였습니다. 크리스는 이메일을 통해 딸의 학교 친구라며 그녀에게 접근했고 어느 정도 친분을 쌓자 사실 자신이 CIA 요원이고 제넬이 걱정된다는 말을 꺼냈죠. 빌리는 마약상이고 빌리지는 매춘부인데 그들이 제넬을 노리고 있다는 크리스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바바라는 마빈과 의논 끝에 딸을 위해 그들을 살해하기로 결심합니다. 빌리에게 현상금이 걸려있다며 딸의 남자친구인 제이미까지 끌어들여 함께 범행을 저질렀지만 끝까지 CIA 요원인 크리스의 지시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던 포터 가족. 그들은 경찰에게 크리스가 보낸 이메일이 증거라며 보여주었지만 확인 결과 이메일을 보낸 IP는 그들의 집이었습니다. 크리스라는 이름을 써서 그들을 모두 속였던 이는 제넬이었죠. 그녀는 아버지가 CIA 요원이었다는 거짓말을 믿고 있던 어머니에게 접근하는 것을 시작으로 모두를 속였던 것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제넬은 크리스가 실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리스는 자신과 같은 날 몇 분 차이로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운명의 상대이며 그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였다는 허황된 주장을 말이죠. 빌리와 빌리진을 죽이자고 처음 말을 꺼낸 바바라와 범행을 저질렀던 마빈과 제이미, 그리고 그들의 범행을 부추겼던 제넬까지 1급 살인과 살인 공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 그들은 제이미를 제외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방아쇠를 당겨 직접 살인을 저질렀던 마빈의 경우 종신형을, 범행을 도왔던 제이미는 25년의 징역을, 범행 현장에는 가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지시했던 제넬과 바바라는 가석방 불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넬의 변호사는 그녀가 과보호적인 부모님을 둔 죄밖에 없다며 그녀가 누군가를 살해하도록 지시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없었죠. 여담으로 재판 과정에서 마빈이 군대에서 받았던 훈장이 가짜라는 것이 밝혀지며 형량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CIA에 있었다는 건 역시 거짓말이었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던 제넬. 질투심에 눈이 멀어 모두를 조종하려 했던 그녀는 감옥에서 영영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